생각을 해봐. 아무리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회사 돈을 도박으로 써? 내 계좌든 뭐든 다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고의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 대해 진료를 맡았던 치과의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MC몽이 생리를 뽑은 것이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MC몽을 진료한 치과의원 원장인 정모 씨는 MBC 취재진을 만나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달라고 부탁해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 의사에게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지난달 정 씨가 MC몽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편지에는 MC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치과에 대한 공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진료가 늦어져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고 핑계를 대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 씨는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 측이 8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MC몽을 진료했던 의사들 가운데 병역 면제를 위해 생리를 뽑았다는 의혹을 인정한 건 정 씨가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고 8천만 원은 MC몽이 만든 쇼핑몰에 정 씨가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 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네이버 지시에 물어보겠습니까? 의사한테 물어보죠. 그 정도 증명했습니다. 정 씨가 밝힌 내용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새로운 진술이 MC몽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단독 MC몽 생리 뽑았다. 의사 증언 확보라면서 뉴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법원에선 저 의사가 제가 쇼핑몰을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8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 의사는 히로뽕 중독에 빠졌던 환자였어요. 범죄자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뉴스를 내보내요. 그리고 저의 이름은 MC몽이 아니라 발치몽이 돼요. 저 뉴스가 나간과 동시에 저는 전국적으로 발치몽이 돼요. 저 치아가 없음에도 면제였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전에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만으로도 군대 면제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별명은 MBC가 두 가지를 만들어줘요. MBC 뭔가 발치몽. 저 뉴스를 봤을 때는 늘 그래요. 아, MC몽은 문제가 있구나. MC몽은 8천만 원을 주고 생리를 뽑았구나. 늘 그래요. 사람들은 그거에 빠지고 역시나 많은 사람들은 저 뉴스에 열광해요. MBC는 철했어요. 저 당시에 냈던 제가 1999년도에 엑스레이를 제출해요. 경찰에. 훈석이랑 아직도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미 제가 1999년도에 그 어린 나이에 치아가 18개의 치아가 무너진 엑스레이를 증거로 제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증거물이 사라져요. 훈석이가 죽을 때 나 형 그거 억울해서라도 말하고 싶어. 어떻게 그 증거물이 사라졌는지 말하고 싶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나라는 증거물이 날아가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증거물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지금 PD수첩은 또 저를 취재하고 있어요. 제가 BPM을 만든 과정들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빅플래닛 메이드, 또 다른 행성의 놀이터. 정말 가수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작사 작곡하고 배우고 열심히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자금난에 휩싸이게 됐고 운이 좋게 차가원 회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차가원 회장을 만나게 됐고 차가원 회장이 그래 뜻이 맞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가 본론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대해서 자금 투여가 시작됐죠.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여가 됐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운영했을 때 당시에만 제가 계약한 가수는 비비지, 허각, 소유, 이무진, 하성운 정도였어요. 그 외에
차가운 회장이 들어오면서부터 비즈니스는 굉장히 큰 가속도를 붙이고 백현, 첸, 시우민, 더보이즈 그리고 배드빌런의 신인 엄청나게 큰 회사가 돼요. 정말 이상적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차가운과 저는 경영 방식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혔고 많이 싸웠어요. 서로 생각하는 음악도 달랐고 서로 생각하는 경영도 달랐어요. 아티스트에 대한 대화법도 달랐어요.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엄청 싸우고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대판 싸우게 되죠. 대판 싸우게 돼. 그리고 흩어지고 가는데 넌 일 안 하고 쳐놀고 있다면서 저희 집 영상을 보내면서 여자친구랑 이렇게 놀고 있는 것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저한테 틱톡 우리 관계 모두가 보는 곳에 MC몽 씨는 오늘부터 BPM에 관련된 업무를 배제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껴요. 배신감을. 그 카톡을 보자마자 배신감을. 그리고 저는 그냥 떠나요. 간두고. 뭐 쫓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 쫓겨난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얼마나 복수심이 있겠어요. 차가운과 차준영의 관계 그리고 차준영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을 알 수 있어요. 이 차준영은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예요. 차준영한테 찾아가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저 이렇게 쫓겨났어요. 뭐 너 받은 거 있어? 저 받은 거 없어요. 저는 회사 지분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차가원이 뭘 보냈냐면 작은 아버지 MC몽 일해야 되는데도 봐봐요. 얘 여자친구랑 이따위로 논해요 하면서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내요. 차준영한테. 그때까지는 그 엘리베이터 사진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진이 아니었어요. 그걸 성매매 사진으로 바꾼 게 차준영이에요. 근데 저는 차준영을 믿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지분각서 해지 너 이거 포기하겠다고 각서 써. 도장 찍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여기다 서류에다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었어요. 커피를 뿌리더라고요. 온몸에. 이런 막장인 사람이 있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차가원 MC몽 불륜설. 차가원이 열받아서 보낸 얘 MC몽 여자들이랑 지 여자친구랑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논 사진을 보낸 사진을 차준영은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해요. 성매매라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한때 차가원이 미워서 차준영에게 부탁을 했고 차준영에게 그 미운 사진 하나로 가짜 문자를 보내요. 저 역시도. 너무 화가 나서. 차가원이 미워서. BPM이 망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저에 대한 이미지, MC몽 차가원의 불륜설과 MC몽의 성매매설. 수장으로 있던 제가 그런 짓을 한다는데 회사 이미지가 나락을 가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원 회장한테 미안해요. 아니, 100 IMB배 BPM한테 정말 죄송해요. 차준영 꼬임에 제가 넘어가서 100 레이블에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했어요. 그리고 서로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풀었고요. 자,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MBC PD 수첩은 더 팩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차가원의 작은 아버지 차준영이라는 인물이 악의적인 제보만 믿고 MC몽과 차가원의 회장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거예요. 더보이즈가 전 회사가 5억을 제시했어요. 계약금을. 1인당.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줬냐면 더보이즈한테 165억을 줬어요. 계약금을 165억을 줬어요. 몇 배를 준 줄 알아요? 3배를 준 거예요. 165억을 주고 처음 제작비만 70억인가 들었어. 백현이는 첫 번째 앨범 100억 들었어요. 제작비.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이 아마 50억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BPM은요. 제가 아는 차가원은 진짜 돈 많이 썼어요. 자기 돈으로. 자기 돈 투여된 금액만 1,550억. 나는 걔도 불쌍해 사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냐면
배드빌런 의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비로 전 멤버 샤넬 입혔던 애니까. 자기 돈으로. 갤러리아 가서 자기 카드로. 이게 그러니까 운영하는 상태에서 저랑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1인당 예를 들면 10만 원을 써야 돼. 그래야지 회사가 살아. 그래야지 회사가 남아. 근데 1,000만 원을 쓰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지금까지의 일이 이렇게 커져 왔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써? 일이 말이 돼? 아니, 그러니까 말이 돼? 계약금들을 다 얼마에 줬는지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난 묻고 싶어요. 이 회사는 저는 투자 받자고 얘기했어요. 지드래곤 회사 투자 받았어요. 몇 천억 투자 받았다고. 근데 이 차가원이란 여성은 투자를 거절하는 회사라니까? 자기 돈만 쓴 거야, 계속. 멍청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 사기로 먹는 거야. 지 돈만 몇백억을 날리고 하다못해 이 멍청이들한테 사기까지 당하고 연예인들 나가는 거 보고 내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저 내가 그리웠니하고 저 회사 사랑본부까지 나가고 저 계약금 15억 받았어요. 그 드림티에. 그리고 회사 나가고 싶어서 밀리언마켓 소속에 제가 회사 만들 때 나가려고 저 위약금 11억 주고 나왔어요. 5장 계약하고 2장밖에 안 냈으니까 1장 반밖에 안 냈으니까 위약금 11억 주고 나왔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1인당 15억을 받았으면 적어도 165억 받았으면 80억은 토해놓고 나와야 돼. 더보이즈도. 근데 얘네들은 그것도 토해내기 싫다 이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뭔 진상이야 사실. PD수첩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저희가 폭로성으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대표님께 반론 입장 요청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불법 도박했다는 것에 대한 입장, 회사 선수, 선급금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요청을 드립니다. 선급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요? 저는 회계 담당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듀서 담당이에요. 회계에 일체 관련된 적도 없고요. PD수첩이 누구누구와 인터뷰를 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차준영이 법원에서 제출한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차준영이 말합니다. 그 전에 쟤들 저기처럼 이런 거 언론에서 안 해. 조선일보, TV조선에서 깔 거야. 어제 다 약속을 했어. 애들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다 통화했어. 사장하고. 그리고 전화로 다 이야기했어. 내 조카하고 내 회사인데 한쪽 다리를 자를 거야. 내가 각오를 해야 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맨날 이러고 말아? 그러니까 이 대화 내용은 뭔가 회사를 가지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가냐. TV조선에서 보도한 신동현의 원정 도박이라고 나가요. 너무 신기하죠? 내가 TV조선에서 원래는 아침 뉴스에 먼저 나와요. 성매매. 차준영은 차가원의 작은아버지예요. 이분은 도박에 미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저랑 친할 때 BPM을 처음 만들 당시에 야, 내가 10몇억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베가스 가자. 백현아, 남자는 도박도 할 줄 알아야 돼. 나랑 같이 베가스 가자. 그 말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최재호는 2달 전에도 베가스를 갔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아리아 호텔에서 100만 불 게임을 합니다.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5억 넘겠네요.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또 100만 불 게임을 하러 2달 전에 아리아에 갑니다. 작년 12월에도 가고 또 불과 2달 전에 100만 불 게임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엇을 꾸미느냐. 참 이 집안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차가원을 공격하고 있고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저는 이젠 다 죽일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 카라큘라에서 하루 나오고 내렸는데 카라큘라한테 500만 원 받고 차가원이란 저랑 불륜설이라고 제보한 사람이 이 근데 그 이를
공익제보자라고 내세우면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 게 PD 수첩이에요. 도박쟁이를 제가 도박했다고 공익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준영의 오른팔이 등장해요. 차준영의 불법을 막아주는 인물이에요. 일주일에 수차례 억대 불법 도박을 같이 하는 사이고 바둑이 멤버예요. 이 바둑이가 뭐냐면 굉장히 크게 이들이 모이는데 제가 이들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5개월 동안 저도 준비했어요. 처음에 1억씩 받고 시작해요. 1억씩 받고 시작해서 그게 수십억이 돼요.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술집에서 그걸 목격하고 1,000만 원씩 팁을 줘요. 아가씨들한테. 그리고 그 바둑이 멤버들이 일본에 넘어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또 여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팁을 주고. 근데 여기서 팁을 받고 있는 연예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김민종이에요. 그 김민종은 제가 좋아했던 선배이기도 해요. 가수 김민종. 가수 김민종은 룸에서 팁을 받았다라는 얘기와 일본에 데려가서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줬다라는 이야기, 그 여성들의 친구까지 저는 녹취와 제보, 문자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고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문자 그대로 폭로해 드릴게요. 이 바둑의 멤버들이 누구냐? 차준영. 최재훈은 누구냐? 김호중. 가수 김호중의 대표예요. 가수 김호중은 몇백만의 팬덤을 갖고 있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 가수는 감옥에 가 있는데 작년 12월에도 베가스에 갔고 달마다 마카오에 가서 미국에서는 50만 불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마카오에 3억씩 들고 가서 마카오에서 도박하고 있고 가수는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대표라는 사람은 맨날 도박만 하고 있어요. 김호중이 돈 번 돈으로 너는 도박만 하고 있다고. 근데 너무 웃기죠. PD 수첩에 죄다 나오고 이 라는 옆에 있는 도박꾼이 절 도박꾼이라고 인터뷰를 해요. PD 수첩은 도박꾼을 이용해서 절 도박꾼이라고 만들고 있어요. 저는 똥이에요. 저에게 이미지가 있었나요? MBC가 만들어준 MBC 뭔가 발치모. 전 똥이에요. 제 똥 속에는 당신들의 배설물이 함께 있어요. 당신네들 사람 아니야. 룸사롱마다 돌면서 온라인 바카라 하는 거. 카니발이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깔아줘요. 노트북을 깔아주면 거기서 온라인 바카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로 따고 수십억이 오가요. 거기서 돈을 따면 아가씨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김민종한테 용돈으로 1,000만 원. 그 뽀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차준영이 만들어준 법인 롤스로이스 컬리너를 끌고 다니고 있죠. 김민종은. 그리고 MC봉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온갖 허위 제보를 하면서 성매매 제보, TV조선의 도박 제보, 이번엔 MBC에 법카로 커피도 안 사 먹어본 저한테 수백억의 도박 제보. 저요 예전에 7만 불 환전하다가 잡힌 적 있어요. 외환관리법 위반이죠. 근데요 저요 베가스 저 친한 동생들 있고 친한 형들도 살아요. 그리고 LA에 자주 가요. LA에 음악 작업도 하고 모든 녹음을 뉴욕에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홀덤 좋아해요. 베가스 가면 슬롯도 하고 홀덤도 합니다. 7만 불 잡힐 때요. 저 그중에 그거 홀덤 하려고 들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외환관리법 잡힐 때 야 차라리 잡히길 잘했다. 그중에 일부는 나 진짜 홀덤 하려고 했거든. 저요 회사 사람들한테 진짜 모두 말했어요. 모두. 나 은퇴하면 프로포커 선수 되고 싶다고. 나 진짜 포커 선수 되는 게 꿈이에요. 저 문제 있으면 저 조사 받을게요. 아니 받을게요. 그리고 2명의 연예인이 더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의 둘째 작은아버지도 계십니다. 고소하세요. 저 고소하세요. 당신네들 본
사람들의 녹취와 그거 다 공개할게요. 제발 고소해 주세요.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PD 수첩 여러분, 그렇게 룸사롱과 일본을 드나들며 다니고 2달 전만 해도 차준영은 아리아에서 100만 불 게임을 했고 김호중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달에도 베가스에서 마카오에서 수십억 대의 게임을 합니다. 일본에 가서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주며 함께 밤을 보낸 김민중, 그리고 그들이 게임을 할 때마다 뽀찌를 받는 김민중, 그리고 차준영, 황신혜 선배님과 5년 동안 비빌 연애를 하면서 그 딸은 차준영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를 이렇게 망쳐놨으면 당신은 더 망가져야 됩니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MC 한 분, 그리고 다른 스타, 그리고 스타의 작은 아버지, 저 고소하세요. 저 죽여보세요. 저는 그러면 또 2부 합니다. 도박꾼이 도박꾼들을 PD수첩이 돕고 있어요. 그리고 PD수첩은 그 도박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를 도박꾼으로 만들고 있고 회사 자금을 도박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 아무리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회사 돈을 도박으로 써? 내 계좌든 뭐든 다 열어보면 알 수 있는 걸. 김민종 씨는 차준영의 법인 소유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며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왜 MBC PD수첩은 왜 이런 진짜 거대 비리는 취재하지 않고 차준영의 따까리 짓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저랑 차가원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건 청부살인업자예요. 나는 왜 이런 족밥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죽으려고 이 짓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죽고 싶다라고 문자 보내니까 협박하냐고 물으셨죠? 아니, 당신들이 날 협박하는 거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